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행복을 꿈꾸다님 계세요. 저희 구독자분 중에서 그분께서 댓글로 이거 2019 타경 2046 사건 권리 분석이 어려워요. 같이 공부해요. 라고 댓글 남겨주셔서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행복을 꿈꾸다님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보면은 사건 번호만 이렇게 남겨놓으시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짐작을 해서 아는 거지 이러면은 같은 사건 번호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법원마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러지 마시고 앞에 이 사건 같으면은 뭐 대구지방법원, 대구서부지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2019 타경 2046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 사건은 매각기일이 12월 26일이네요. 12월 26일. 제가 지금 25일 밤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업에 있는 송은 오피스텔입니다. 5층이고요. 감정가 6,500만원. 지금 현재로는 아직 유찰 안 된 신건입니다. 어렵다 하셨는데 어떤 게 어려운지 같이 한번 보죠. 등기부 보겠습니다. 등기부 보니까 2013년 8월 2일 날 소유권 보존이에요. 아직 몇 년 안 됐다. 6년밖에 안 됐네요. 오피스텔 그저 상태 좋겠네요. 2014년 2월 11일 날 전세권이 있습니다. 전세권 등기가 있어요. 회사군요. 주식회사 어디. 그 다음에 네, 대구 광역시 서구에서 압류가 들어오고 그리고 2016년 2월 11일 근저당이 있습니다. 이 땡땡씨. 그 다음 또 서대구 세무서에서 압류가 들어오고 가압류 또 뭐 압류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경매는 어디서 들어왔냐면은 제일 위에 있는 이 전세권 그죠? 전세권 등기자인 주식회사 모토모에서 여기에서 자기들 전세권에 기해서 경매가 신청이 됐습니다. 임차인 임차보증금, 그죠?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서 들어올 때는 강제경매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고 전세권 같은 경우에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제경매가 아니고 이거는 임의경매로 기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말소기준 등기가 어딥니까? 하면은 우리가 말소기준 등기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뭐 있어요?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결정 등기. 그리고 전세권은 뭡니까? 배당 요구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당연히 이게 전세권도 될 수가 있죠. 근데 전세권이 그 집에 예를 들면 방이 3개다. 그런데 방 하나의 전세권을 가진 사람은 될 수가 없는 거고 그게 아니고 그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을 한 경우에는 이렇게 말소기준 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배당 요구를 하면.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배당 요구도 했고 뭐죠? 경매에 또 신청 채권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전세권이 말소기준 등기가 됩니다. 위에 임차인 봐도 없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그냥 전세권 등기자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전입이나 확정이 없어요. 미상돼 있다고 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미상이다 이 말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입 확정 같은 거는 하지 않은 그냥 단순히 여기 뭐 배당 요구일 이것만 있죠. 7천만 원이랍니다. 금액이. 그래서 여기서는 전세권이에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자격도 가지고 전세권자로서의 자격도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보통 이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회사는 임차인으로서의 자격은 없어요. 전입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전세권으로서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전세권자가 이제 배당 요구를 해서 이제 말소 기준 등기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뭡니까? 아까 감정가보다 전세권이 지금 전세 금액이 더 높아요. 7천만 원 그죠? 그러면 어떡하지? 낙찰이 좀 낮게 될 것 같은데 전세권 금액보다 할 수 없어요. 말소되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또 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도 우리 참고 삼아 한번 볼게요. 법원의 현황조사서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경매가 신청이 되면은 법원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즉시 가죠. 언제 갔냐면은 4월 11일 날 갔고 4월 15일 날 갔고 4월 16일 날 갔고 세 차례나 갔습니다. 세 차례 갔는데 그래서 현황이 어떠하냐 하는 게 기재가 돼 있어요. 오피스텔임 그리고 1차에서는 1차 목적물 방문하였으나 거주자 만나지 못하였고 통지서를 두고 왔으나
반응이 없다. 두 번째, 2차 방문하였으나 거주자를 만나지 못해서 열쇠 기능공으로 하여금 시정된 출입문을 열게 하고 출입함. 이렇게도 하나 보죠. 이렇게도 하나 봅니다. 그러니까 별지 사진과 같이 사진이 여러분 이 사건 검색하면은 사진이 있을 겁니다. 자, 별지 사진과 같이 이사간 집으로 집이 비어 있음. 꿀이다 그죠? 명도 안 해도 되잖아요. 별스럽게. 하긴 또 뭐 전세권자니까 그런 걱정도 할 필요도 없기도 하고요.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에 세대주 존재하지 않음. 뭐 전입을 안 했으니까. 집행관이 열쇠 기능공으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고 들어가서 봤답니다. 그러니까 짐이 없더라, 비어있더라 이런 내용이 현황 조사서에 있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볼게요. 매각물건 명세서 보니까는 최선순위 설정, 그러니까 말소기준 등기는 2014년 2월 11일에 전세권이다. 이 회사에서는 2014년 그 2월 4일부터 점유는 한 거예요. 그래가 저 임대차 기간은 2월 3일까지.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1년밖에 안 했나 봐요. 보증금 7천만 원인데 안 돌려줬다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전세권자가 이사는 갔고 그죠? 이사는 갔고 이 경매가 들어온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전입세대 역시 없습니다. 지금 2019년 12월 19일 날 2019년 12월 19일 날 구독시연에서 회사에서 이걸 이제 열람을 하니까 역시 여전히 전입된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라는 거고. 자, 그리고 배당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감정가가 6,500만 원입니다. 그죠? 6,500만 원이에요. 1차에 낙찰이 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경매 비용이 194만 9천 원 이거 빼고 실제 배당할 금액이 6,300만 원 약간 넘습니다. 자, 이 돈을 가지고 배당을 하게 되는데 아까 보니까 관공서에서 뭐가 세금 체납비 많았었죠. 대구광역시 서구 쪽에 돼 있었고 서대구 세무서에도 있었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도 있었습니다. 체납 상당액 역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금액을. 그래서 여기서 먼저 가져가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경매를 신청한 전세권자가 돈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 금액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7천만 원 자기들이 받아야 되는데 6,300밖에 못 받아요. 나머지 뭐 690 얼마는 어떡하죠? 이것은 소멸됩니다. 왜? 전세권 자기들이 신청했고 그리고는 자기들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고 자기부터 해서 다 밑으로 다 말소가 되는 거예요. 이 전세권자는 전입하지 않은 전세권자는 본인이 받을 돈을 다 받지 않아도 미배당 금액에 대해서 낙찰자가 인수한다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뭐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 세금하고 이거 세금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인수할 게 없으니까 이 세금이 예를 들면 합해서 한 3천만 원 됐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이 회사에서 7천을 받아야 되는데 뭡니까? 6천 얼마가 아니고 3천 얼마밖에 못 받았다. 나머지 3천 몇백을 못 받았다. 그래도 우리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낙찰자하고 이 사건은. 인수하는 게 없으니까 전 신경 안 써도 돼요. 여기서 세금 모르는 거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이 사건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사를 나갔다 했잖아요. 그죠? 이사를 나갔어요. 여기서 집을 완전히 비운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뭐냐면은, 관리비 부분이 문제가 돼요. 여러분 대부분이 배당받는 임차인, 전세권자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비우고 뭐하고 내가 명도 확인서랑 인감증명서 주고, 그 사람들은 관리비도 전부 다 내고 뭐하고 명도하고 이렇게 서로가 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임차인 그리고는 전세권자, 아까 뭐 예를 들면 임차권 등기자, 등기권자 이런 사람들도 다 집을 완전히 비워버렸잖아요. 그러면은 그 뒤에 밀리는 저기 관리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내야 할 의무가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을 완전히 비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셔서 여러분이 확인을 꼭 하세요. 관리사무소 가서 이사를 언제 나갔느냐, 이사 나가는 시점에 관리비를 다 정산하고 갔느냐, 그게 아닌가, 그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답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행복을 꿈꾸다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또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